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어딜까요? 선사시대죠. 선사시대부터 이제 살펴볼 거예요. 선사시대. 이 선사시대가 무엇인지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를 함께 하시기 위해 온 분들인데, 이 중에서 선생님, 저는 정말 선생님한테 선사시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제가 아파트 뒷산 약수터에 가면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데,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바둑판식 고인돌로 보여요. 땅을 파볼 수도 없고,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제가 연구해달라고 편지를 쓸까 고민 중인데, 지나가다 강가에 짱돌 동울맹이만 봐도 이게 주먹도끼가 아닌지,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가 아닌지, 저는 왠지 인디애나 존스인가 봐요. 전 선사시대가 너무 그리웠어요 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손.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선사시대를 왜들 그렇게 좀 관심이 없으시냐면, 이게 역사로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원숭이 비스무리한 사람들이고, 아니 무슨 역사에 갈등과 권모술수와 음모와 질투와 흥망성쇠 이런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우가 아니 이 사람들한테 뭘 배워? 에이, 필요 없고 그게 뭐가 재밌겠어? 이런 생각에서 피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라. 아마 전 시대 중에 모르긴 몰라도 넘버원 1, 2를 다툴 만큼 유익하고 재밌고 우리 현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선사시대라는 걸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일단 선사의 말뜻부터 보자고요. 선사가 뭐냐면, 역사시대보다 하나 앞선 시대,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아니 그럼 선생님,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가르는 기준은 바로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존재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시대를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이제 붓을 수입하고 한자가 들어온 게 철기시대부터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시대는 철기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철기시대 이전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도 썼던 청동기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기록, 역사책 이런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기록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한반도에 처음으로 도구를 쓰는 인류가 출현하기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70만 년 전입니다. 70만 년 전.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현실로 와볼게요. 이 한중일 삼국은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따라해보죠. 구석기는 자존심의 시작. 자존심의 시작이에요. 누가 구석기 시대가 더 오래됐느냐, 이걸 가지고 학계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원시인으로서 베이징 원인이라고 그래서 북경에서 발굴된 원시인의 유골이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중일전쟁 때죠. 그때 일본 군인들은 베이징 원인의 유골을 일본 원시인의 유골이다 라고 억지를 부릴 정도로 이 자존심 싸움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를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역사관을 만들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예 씨부터, 종자부터 전능하고 무능하고 열등한 종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한 일본 민족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조작해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게 식민사관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제강점기 1933년에 우리나라, 지금 북한 지역인데 종성 지역에서 동관진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구석기 시대 유적 유물이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되지 않았어요. 일본인들은 되게 자존심 상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태양의 후예고, 태양의 후예가 일본이야, 송중기지에. 천손의 자식인데 그 천손의 자식이라는 유골은 나오지 않고 한반도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인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종성 동관진 유적을 사실상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구석기 역사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70년대 후반에 연천 전곡리라는 곳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항상 위대한 역사는 우연으로 비롯돼요. 이때 그 주한미군 중에 그렉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나라 여성분이었어요. 같이 둘이 사랑을 했고, 그래서 한탄강 지역에, 연천 전곡리 한탄강 지역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을 주우러 다녔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돌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렉 오웬이 이 돌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돌 혹시 볼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걸 주워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가 이거 주워오면 부모님들이 보고 이거 전기구석기에 주먹도끼 날 수 있어요? 없죠. 그렉 오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전공이 고고학이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게 이상해. 자연마모가 아니야. 누군가 깎았는데 이게 보통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인가 싶어가지고 연천 전곡리 유적을 답사를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구석기 유림이 다량 출토가 된 거죠. 이게 온 세상을 뒤집은 거예요. 그 뒤집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세계지도 원래 되게 잘 그릴 수 있는데 일부러 못 그리는 거예요. 너무 잘 그리면 완벽해 보이잖아요.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고, 여기가 유럽이고, 중국, 우리나라, 일본 있고, 여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인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러시아 있고. 자, 보세요. 요 주먹도끼라는 거는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이게 최고의 유적 유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술력이 집약된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술력이 집약된 건 뭐죠? 그렇죠. 반도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엔 다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를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죠. 여기는 주먹도끼가 구석기 시대의 기술 집약체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예를 들면 사냥한 짐승의 껍질을 찢어서 벗긴다랄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사냥할 때 쿵 하고 머리를 쳐서 짐승을 잡는다랄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는 어떤 그 나무의 줄기를 이렇게 갈아낸다랄지,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맥가이버 칼 같은, 스마트폰 같은 다용도 섞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연천 전곡리 이전에는 어디서만 발굴이 됐냐면 유럽, 북부 아프리카, 중동 이 지역에서만 발굴이 됐어요. 아시아에는 주먹도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먹도끼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랑스의 생아슐 지역에서 다량 출토됐다고 그래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아시아는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한 미군의 여자친구가,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얘기를 했겠냐고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렉 오웬 그분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요. 하여튼 두 분이 좋은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 구석기 유적이 발굴이 된 거예요. 이 구석기도 요거 이제 상식인데 잘 보세요. 전기 구석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기 구석기가 있고 후기 구석기가 있는데, 요렇게 올수록 이제 현재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는 도구의 쓰임에 따라 나누는데, 한 가지 돌을 다용도로 쓰면 전기 구석기고, 중기는 뭐냐면 요걸 갖다가 통통통통 깨요. 구석기 시대는 깨면 파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격지들. 그럼 요 파편 중에 요거 뾰족하네, 요걸로는 짐승 가죽 찢어야지. 이건 뭉툭하네, 사냥해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 다용도를 쓰는 게 이제 과거였다면,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는 요것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구석기 시대를 뭐라고 배웠죠? 한자로 타제석기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때려서 깨서 썼다. 그래서 타제석기 시대 이렇게 불렀고, 오늘날은 국사가 다 한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배울까요? 깨서 떼어낸 것처럼 생긴 돌을 썼던 시대, 그래서 뗀석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70년대 후반에 전기구석기,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에서는 이제 축제 분위기였는데 일본은 울상이었어요.
일본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굴이 되긴 돼요. 후기 구석기 유물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했죠. 왜 우리는 구석기에 전통이 없을까? 이러고 있을 때 일본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영웅 이름이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사람인데 별명은 God Hand, 신의 손입니다. 일단 이 사람 특징이 스펙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고학을 공부하는데 독학으로 고고학을 공부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데 70년대 후반 여기는 연천전곡리 이 주먹도끼 발굴된 그 무렵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팠는데 손을 대서 파면 뭐가 나오는데 2만 년이 가장 오래된 거였죠. 4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 유물을 이 사람이 파냅니다. 그리고 쓱 다녀요. 자기 말로는 냄새가 난대. 느낌이 온대요. 이렇게 다 그린대요. 내가 구석기인이라면 앞에 강물이 흐르고 동굴이 근처에 있고 이쯤에서 살았을 거야. 그리고 거기를 손으로 파잖아요. 그럼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발굴한 게 40만 년 전, 일본 4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굴해요. 그 다음에 50만 년 전을 또 캐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푹 하고 2000년대까지 이제 발굴한데 딱 해냈는데 일본에서 7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을 발굴한 신의 손이 후지무라 시니치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고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자랑스럽게 그 부분을 기술하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한 제보자가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메일을 보냅니다. 후지무라 시니치 이상하다. 아니 신의 손이라고 어떻게 땅에 손을 꽂으면 뭐가 나오냐. 너무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발굴 현장에 보니까 이게 70만 년 동안 땅에 묻혀있던 구석기 유물이면 촉촉해야겠죠. 근데 캤는데 마른 흙이 묻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기자들이 몰래 카메라를 들고 후지무라 시니치를 미행을 하다가 결국 한 장면을 찍었는데 이런 장면을 찍었어요. 이 사람이 구석기 시대 유물을 파묻다가 이 장면을 찍은 겁니다. 유적 발굴 조작 사건.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유물을 날조하다라는, 이거 지금 여긴 사진으로 났지만 이 사람이 딴소리 못하게 파묻는 거를 동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딴소리 못하게 인터뷰를 가. 후지무라 씨, 어떻게 이렇게 발굴했습니까? 나는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요. 냄새가 나. 이 얘기를 40분 듣고, 그런가요? 그러면 이 화면 한번 보시죠. 딱 트니까 본인이 묻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거기서 그 다음에 후지무라 씨가 이렇게 사과를 하는. 자, 이걸 세 글자로 개망신이라고 부릅니다. 개망신. 이게 바로 구석기 역사 전쟁의 전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 그림이 요 전전 화면이었는데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주먹도끼죠. 우리가 보세요. 모르고 봤을 땐 뭐죠? 돌멩이였죠. 알고 보니까 뭘로 보여요? 알고 보니까 주먹도끼로 보여요? 보물로 보여야지, 보물로.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석 보물이라는 게 뭐죠? 인간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거 돌이잖아요. 금덩어리? 쇠덩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귀하다라고 가치를 부여했을 뿐입니다. 뭐 가치를 부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신미성, 아름다울 수도 있겠고 또 희소성이 있어야겠죠.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까지 가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금덩어리랑 뭐 반만 년 전에 단군 할아버지가 뭐 자신의 장군에게 수여한 금덩어리랑 그거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스토리까지 부여되면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그냥 돌덩어리인데 알고 나면 바로 여기는 다이아몬드보다 더욱더 귀한, 여러분들 눈에는 어느 게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보이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왜? 아시아 최초. 그죠?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다시 쓴. 저기는 다이아몬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가치를 더하는 보물 중의 보물. 저것이 바로 주먹도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